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자, 국민의힘 총선 백서가 나왔는데요, 202일 만에 나왔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오자마자 지금 한동훈이 뻘소리를 해가지고서 지금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총선 백서를 늦게 만드는 것도 문제고, 그리고 총선 백서에 담긴 내용도 문제지만 총선 백서를 대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총선 백서가 나오면서 여기에 담긴 내용들이 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주의 깊게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말이죠, 이재명이 등장을 했습니다. 왜 여당, 국민의힘 총선 백서에 야당 대표 이재명이 등장을 했을까요? 아니, 여당의 총선 백서는 여당 사람이 어떻게 했다, 여당 사람이 뭘 잘했다, 여당 사람이 뭘 잘못했다, 대통령실이 뭘 잘했다 못했다, 이런 것이 담기기 마련인데요, 이번에는 이색적이게도 이재명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거 빨리 알아보겠습니다. 소식을 빠르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소식 전에 앞서서 아직까지도 강신업 TV 구독자가 아니신 분께서는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말이죠, 이재명이 등장한 이유는 2조 심판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명 조국 심판론, 이게 말이죠, 한동훈이 들고 나온 선거 전략입니다. 근데 이 전략이 잘된 건지 못된 건지, 이 전략의 장단점, 이 전략이 어떻게 선거에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한 겁니다. 그래서 자, 2조 심판론이 실패한 선거 전략이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2조 심판론은 실패한 선거 전략이었다. 선거운동 당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원톱 체제가 민주당의 이재명, 김부겸, 이해찬 쓰리톱 체제보다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것이 증명됐다. 이건 여러 번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한동훈은 정치 초년생이, 그야말로 정치도 안 해본 자가 비대위원장도 자기가 혼자 맡고 선대위원장도 혼자 맡고 이렇게 원톱 체제를 만들었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비판과 여기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았어요, 실제로. 그런데 자기 혼자 그냥 북치고 장구치면서 마이크 잡고 하지도 못하는 연설, 처음에는 뭐 스타카토 화법이다 그래가지고 신선하다, 나중에는 연설 못한다고 다 소문이 났습니다.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연설을 못하는 거예요. 연설은 유려하게 흘러가야 됩니다. 연설을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오바마입니다. 오바마의 어떤 손짓, 오바마의 눈짓, 그리고 유려함, 그리고 템포 조절, 인토네이션과 스트레싱, 이런 것들이 연설을 굉장히 잘한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나마 윤석열 대통령이 연설을 잘합니다. 투박한 것 같지만 잘 들어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은 말이죠, 막힘이 없고, 그리고 흔들림이 없고, 그리고 중복과 주절거림이 없어요. 그리고 호흡이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한동훈이는 호흡이 안 돼요. 그러니까 숨이 차요. 스스로 말이죠, 이 말을 갖다가 계속 이어가지를 못하니까 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스타카토 화법이라고 처음에는 이거 저거 멋진 화법이다, 내가 그 얘기를 듣고서 얼마나 웃겼는지 정말 모릅니다. 어쨌든 그렇다 치고, 자, 그런데 그렇게 특별한 연설 능력도 없고, 특별한 전략도 없고, 특별한 중후감이라든가 어떤 정치 이력도 없고, 자기만은 못한 놈이 어디 있어요, 정치계에. 서울법대 안 나온 놈이 어디 있고, 서울법대는 정치계에서 알아주지도 않지만 뭐 판검사 안 한 놈이 어디 있고, 변호사 안 한 놈이 어디 있어요. 당신보다 전부 다 잘한 사람들이란 말이야. 근데 거기 가가지고 지가 혼자 선대위원장에다가 비대위원장에다, 아니는 민주당은 장신만 못해가지고 이재명, 김부겸, 이해찬이가 짜고 덤빕니까? 참, 이해찬이가 당신만 못해? 김부겸이가 당신만 못해? 이재명이가 당신만 못해? 이재명은 당대표인데도 이렇게 쓰리톱 체제로 가져가는데 이것이 실패한 선거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쟤들이 정권심판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정권심판론. 당연한 거야. 야당의 원래 선거 전략은 당연히 정권심판론이야.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고 미국도 그래요. 그래서 중간심판의 성격을 갖는다. 총선은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몰라? 중간심판이라는 얘기도 몰라? 자, 그랬는데 2조 심판론을 갑자기 들고 나온 거. 이재명 조국을 심판하는 이게 무슨 말이야? 항상 정권을 심판하는 거지. 이재명 조국이가 뭘 그 심판을 해? 심판할 게 뭐 있어? 조국이는 끝났는데 이미. 조국이는 이미 그 가정이 도륙당했는데 뭘 심판을 해? 이재명 수사하고 있는데 뭘 심판을 해? 그러니까 이재명 조국 심판론이라는 게 얼마나 허황하고 이게 정말 황당한 것인지, 정권 심판론에 대해서 말하자면 맞불을 놓겠다고 2조 심판론을 들고 나온 건데 이것이 결정적으로 실패한 것이다. 그래서 그 얘기가 이 총선 백서에 담긴 거예요. 국민의힘이 28일 제22대 총선 패배 원인을 분석한 마지막 기회라는 제목의 총선 백서를 발표했는데 여기에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것은 바로 이런 얘기예요.
우리 당의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의 실질적 원톱 체제가 민주당의 이재명, 김부겸, 이해찬 쓰리톱 체제보다 선거운동에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점수에서 10점 만점에 4.46점밖에 안 됐어. 이건 설문조사야. 그냥 조정훈의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총선 백서를 만든 위원들의 얘기가 아니고 설문조사를 하고 여론조사를 했더니 과연 쓰리톱 체제와 원톱 체제 어떤 것이 더 나았느냐, 우리가 더 나았느냐 그랬더니 10점 만점에 4.46점, 빵점인 거지, 빵점. 이런 경우 7, 8점 최소 나와야 우리가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원톱 체제가 더 좋았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8, 9점 나와야. 이거 낙제잖아, 낙제.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정말 544명이 참여한 해당 조사에서 보좌진, 당직자, 후보자, 출입기자, 이것도 그냥 일반인한테 물은 게 아니야. 보좌진, 당직자, 후보자, 출입기자 순으로 한동훈 당시 선대위원장의 원톱 체제가 효과적이었는지 이렇게 물었더니 153명 중에서 4.33점밖에 안 나왔는데, 그나마 그것도 높은 점수를 준 사람은 보좌진만 그냥 보좌진이니까 높은 점수 줄 거 아닙니까? 한동훈 보좌진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한동훈 개 이런 사람들이 높은 점수를 줬겠죠. 출입 기자가 제일 낮은 점수를 줬어요. 출입 기자가 144명한테 물었는데 3.73점. 이것이 사실은 출입 기자한테 묻는 것이 정확한 거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3.73점, 10점 만점에. 그러니까 원톱 체제가 이것 때문에 졌다는 거야. 쓰리톱 체제를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심판한다 그러면서, 이재명 조국을 심판한다 그러면서 2조 심판론을 들고 나왔는데 이거는 완전히 실패했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들어있으니까 한동훈은 이런 얘기 듣기 싫으니까 왜 평가를 백서가 하느냐, 평가는 국민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따위 정말 뻘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백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거 초반 당은 국민 택배 컨셉의 공약 후보로 선전했지만 조국 혁신당 등장 후에는 2조 심판으로 선회를 했는데 조국이 나오니까 이제 2조 심판으로 간 거야. 이후에는 개헌 저지선 확보와 같은 읍소 전략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민생과 경제가 실종되고, 야당은 정권 심판론을 일관되게 밀어붙이는 데 반해서 우리는 운동권 심판이다, 2조 심판이다, 그러다가 또 읍소 전략이다, 이렇게 일관성도 없었다. 그러니까 뭘 하겠다는 것인지, 처음에는 운동권을 심판한다고 그랬다가, 그 다음에 2조를 심판한다 그랬다가, 다음에 읍소 전략을 펴다가, 제대로 일관되게 정권 심판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백서에는 또 뭐라고 써있냐면은, 특히 백서특위 설문조사에서 보듯 2조 심판론은 집권 여당의 선거 전략으로 적절하지 못했다. 오히려 선거를 정권 심판론에 가두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2조 심판을 얘기하니까 제대로는 정권 심판, 오히려 그게 더 크게 부각되는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왔다. 또 백서에서 말이죠, 그 설문조사 중에서 다음 각각의 전략이 선거운동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물었더니 2조 심판론은 18.2%로 최하위. 그러니까 백서에서 어떤 다음 중에서 어떤 것이 선거에 도움이 되었느냐, 이렇게 몇 가지를 열거해서 물었더니 2조 심판론은 꼴찌했다는 거예요. 꼴찌. 100점 만점에 18.2점. 100% 중에서 18.2%만이 도움이 됐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한동훈이가 그렇게, 한동훈 보좌진하고, 한동훈 국회의원이니까 그런 보좌진 말고 한동훈 당직자더라고. 그 다음에 한동훈 파들이 잘했다고 했겠지. 누가 잘했겠다고 그랬습니까? 이거를 갖다가. 백서는 또 말이죠, 선거 중에 국민의힘은 합니다, 지금 합니다, 이런 슬로건을 내세웠는데 이것도 잘못됐다는 거야. 이재명은 합니다, 이걸 뺏긴 것밖에 더 돼? 원래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슬로건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국민은 합니다, 지금 합니다, 이따위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설득력도 없고 완전히 공허한 메아리가 돼버렸다. 다시 말하면 22대 총선은 한동훈 때문에 졌다 이 말이에요. 한동훈이가 지 혼자 완탑 체제를 갖췄기 때문에 여기서 깨진 거고, 그 다음에 공천 개판으로 해서 깨진 거고, 당정 갈등을 갖고 와서 깨진 거고, 자기 때문에 졌다는 걸 아직까지도 모릅니까? 아직까지도 지금 광파하려고 그럽니까? 자, 한동훈 정말로 이제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지금 물러나야 됩니다. 당정 갈등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됩니다. 강신업 TV입니다.